내 친구 토비예요. 참 귀엽죠? 나는요 토비랑 함께 있으면 이렇게 자꾸자꾸 웃음이 나요. 아우 행복해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건 네 생각이고요. 아슬아슬 불안불안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하루 24시간이 초긴장 상태. 이들에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토비와 시에나 그 살떨리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 기대돼요. 아하, 요 녀석이 바로 문제의 주인공 토비. 당신은 또 무슨 일로 오셨을까? 하지만 토비의 으르렁은커녕 낯선 제작진을 보고도 이렇게 서운할 수가 없는데 토비, sit. 봐.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이거 잘못 찾아온 건 아닌지 의심이 들던 바로 그때 오! 갑자기 돌변하는 토비.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영어로 해야 돼요. 으르렁거리는 토비의 눈길이 향한 곳은 16개월 된 이 집 딸 시에나. 토비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에휴, 으르렁거리지 좀 마. 토비, 젠틀. 토비 젠틀. 왜 으르렁거리는데? 왜 으르렁거리는데? 시에나만 옆에 있으면 으르렁거린다? 대체 어느 정도인지 상황을 한번 지켜보기로 했는데 젠틀. 안 돼요. 위험하겠는데요? No. 아니 정말 멀쩡히 잘 있다가 갑자기 시에나를 향해 으르렁대기 시작한다. 같이 놀자는 시에나의 제안에도 네, 이쁘게 해주려고. 네, 목걸이 걸어줬어요. 오히려 이빨까지 드러내며 소리를 높이는 녀석. 위험한데요? 위험해 보이는데요. 토비, 너 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데? 아 실은 방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으르렁거려. 네 침대 가라고. 그러자 이 녀석 순순히 주인의 명령대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간다. 참 뭐가 녀석의 진짜 모습인지. 그 사이 거실에선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는 시에나. 토비 또 그 소리 들었다. 너무 무섭게 떠요. 토비가. 두 눈이 번쩍 왕눈이가 되더니 허겁지겁 달려나와 시에나 앞으로 달려가는 토비. 그러고는 바로 또 시작이다 또. 시에나가 뭘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자꾸 저러는지. 시에는 뭘 잘못한 나이가 아니에요. 아이고 결국 화를 자초하고만 토비. 때리면 때린다고 으르렁, 뽀뽀해주면 뽀뽀한다고 으르렁. 그냥 다 마음에 안 든단다. 아이고 안 돼요. 와 불안하네요. 위험해요. 불만 갑자기. 그야말로 토비 귀의 경일기. 그동안 혼내도 보고 달래도 보고 통사정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토비야 그만. 토비야 그만. 으르렁 소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참나 그걸 들고 또 시에나 앞으로 간다. 놀자고. 혹시나 우는지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면 바로 또 으르렁. 그런데 토비가 갑자기 이상해졌다. 시에나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쥐죽은도 조용하기만 한 녀석. 아하, 시에나 손에 빵이 탐났던 모양. 먹을 것 앞에서 참을성을 보이는 토비. 성질 다 죽이고 겨우 한 조각 얻어 먹었는데. 시에나 착해요. 하지만 시에나 수중에 빵이 떨어진 걸 확인하자 바로 또 못된 본색. 뭐야 이거 먹는 거 아니잖아. 지금 나갖고 장난해? 치. 왜 저희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시에나가 부르면 한달음에 달려가 또 으르렁. 시에나의 호출 소리에 토비 무슨 생각인지 일단 오긴 오는데 에이 이뻐. 왜 자꾸 오라가라야? 무슨 똥개 훈련시키는 거야? 아니 싫으면 안 오면 될 것이지. 왜 지발로 찾아와서 저러고 있는 거지 참. 저게 뭐야? 이게 말도 안 돼.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 토비. 그런데 갑자기 눈빛이 반짝. 처음 지졌어요. 어딜 가나 했더니 아하, 시에나 아빠가 퇴근해서 오신 모양. 제일 먼저 달려나가 아빠 발치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토비. 아빠도 그런 토비가 무척이나 귀여운 듯. 토비 배고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토비 밥부터 챙기신다. 아유, 토비는 좋겠네. 갑자기 또 왜? 아하, 시에나가 거슬렸던 모양. 잠시도 시에나에 대한 경계태세는 멈추질 않는다. 둘이 경쟁 구도네요, 그죠? 그 사이 시에나는 아빠와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데 토비는 또 그것이 신경 쓰이는 모양. 밥 한 번 먹고 동태 한 번 살피고 그러다 결국 먹다 말고 나가버린다. 시에나가 궁금한 거예요. 그야말로 충성심 철철 애교 좔좔. 엄마 아빠에겐 저렇게 귀엽고 착한 녀석이 왜 시에나만 봤다 하면 확 달라지는 건지. 시에나는 아무 관심 없는데 또 혼자서만 으르렁 으르렁. 대체 토비는 왜 저러는 걸까? 4년 전 시골 장터에서 10,000원에 사온 게 토비.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모를 정도로 참 착한 녀석이었는데 전부터 가족이 갑자기 16개월 전 시아내가 태어나고 기어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말 토비는 시에나를 질투해서 그러는 것일까? 혹시 무조건 아이를 싫어해서 그러는 건 아닌지 시에나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만나보게 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네, 귀엽네요. 조용한 토비와 달리 오히려 서연이가 얼마나 질색팔색. 무서워요. 진짜 좀 처음 보는 건데요. 네, 좀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어. 그래. 그래서 급히 두 번째 수연이 투입. 이쁘다. 일단 아직까진 조용한 토비. 만져보게 하면 그래도 조용하다. 그리고 마지막 수민이까지. 아이들이 토비를 아무리 만지고 쓰다듬어도 천사처럼 착하기만 한데 저도 예전에 강아지 키웠었는데 사람 많으면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애 엄청 순해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눈앞에 시에나만 보였다 하면 너는 싫어 그냥 싫어 무조건 싫어 와, 시에나만 싫다는 토비.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렇죠. 시에나가 태어난 후 토비를 향해 있던 관심과 애정이 아무래도 시에나에게 옮겨갈 수밖에 없었는데 얘 새끼야. 젠트. 뭐야,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지금? 날이 갈수록 시에나에 대한 경계가 심해진다는 토비. 더 이상 토비와 시에나를 이대로 둘 수 없다. 하루빨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일단 먼저 토비의 상태부터 살피는 선생님. 토비야, 릴렉스. 긴장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긴장을 하지만 그러다가도 시에나만 보이면 바로 또 본색 발동. 절대 물지 않는 개는 없어요. 지금 얘가 으르렁거리는 거는 더 이상 나한테 그 접근을 한다거나 나를 터치한다고 했을 때 이러면 물 수도 있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땐 항상 토비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던 아빠. 토비는 당연히 시에나보다 자신의 서열이 높다고 받아들이게 됐다는데 서열 재정리를 위해 연습에 들어간 아빠. 토비 no down. 아니요, 그것도 하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말라고요. 반드시 인사는 시에나에게 먼저. 토비와는 눈조차 마주치지 말아야 한다. Hi Sienna. How are you? It's Sienna. Hey Toby. Okay, sit. Good boy. 이것만 잘 지켜도 그동안 바뀌어있던 서열이 정리가 될 것이라는데 하지만 서열 정리만큼 중요한 것이 시에나에 대한 토비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 갑자기 토비만 빼고 숨바꼭질을 시작하는 가족들. 어린 아이가 자기한테 아주 기분 좋은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숨바꼭질이라는 게임을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런 걸로 교육이 무궁화 꽃이 훈련이 피었습니다. 꽁꽁 숨어있는 가족들. 아버님 키도 크신데 숨느라고 수련된 토비가 찾아내는데 이렇게 성공하면 자 이때 반드시 그 보상을 시에나가 해주게끔 한다는 것이다. 가족들이 숨으면 토비가 찾아내고 그러면 시에나가 맛있는 간식을 주고 토비는 조금씩 시에나에 대한 기억을 좋은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 청소기를 무서워한다는 토비의 특징을 이용 시에나와의 사이를 좁혀보기로 했는데 일단 먼저 한쪽 방으로 가족들을 들어가게 한 다음 토비를 혼자 남겨둔다. 그리고 갑자기 청소기를 꺼내오는 제작진. 허둥지둥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토비. 자, 바로 이때 이때 시에나가 등장하는 거죠. 시에나가 등장만 해주면 되는 것이다. 짜라잔. 토비에게 위험한 상황을 좀 연출을 해가지고요. 시에나가 구출해주는. 그래서 이제 시에나를 은인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무섭게 돌아가는 청소기. 하지만 시에나만 나타났다 하면 멈춤. 아무리 청소기가 돌고 돌아도 또다시 시에나만 나타났다 하면 멈춤. 야, 이게 어찌된 일인가? 뭔가 어리둥절한 토비. 과연 이 방법은 효과가 있을까? 자기가 기대해야 될 대상이라고 느끼는 거죠 이제. 에? 토비와 시에나가 뽀뽀를? 자, 과연? 토비 찡그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 조용히 성공! 아, 굿보이. 놀라워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토비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하는 가족들. 하지만 사실 문제 행동을 가진 채로 태어난 강아지는 사실 없습니다. 이제 사람하고 살면서 거기서 이제 문제 행동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은 견주의 그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착한 개도 나쁜 개도 결국은 주인이 만든다는 것.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은 물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도 힘든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시에나만 봤다면 으르렁 두 얼굴의 개가 됐던 토비. 하지만 이제 조금씩 우리 토비가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이렇게 시에나가 만져도 얌전하고요. 토비야 사랑해. 시에나가 뽀뽀해도 조용하대요. 그래서 시에나랑 토비네는 지금 진짜 행복하대요. 하지만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이보다 큰 대형견이라면 어떨까? 이건 진짜. 아이고, 이 추운 겨울에도 하루에 한 번은 꼭 달봉이와 산책을 나간다는 4살 시아. 봐봐. 기다려. 너무 무섭지? 그지? 우와, 신기하지? 가자. 하지만 아직은 어린 시아 대신 아빠인 용범 씨가 산책을 주도하고 기다려. 기다렸다. 우와. 여러분 기다렸다. 신기하지? 출발. 예쁘다. 어이구, 기특하게도 가다소다를 반복하며 시아의 걸음 속도에 맞춰 산책을 이어가는 달봉이. 이런 평화로운 산책이 가능했던 건 아빠 용범 씨의 노력 덕분이었다는데. 시야가 걸음이 좀 느려서 아직까지는 줄을 놓친다든지 아니면 달봉이가 그 힘이 너무 세서 마킹을 할 때 시야가 이제 컨트롤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옆에서 제가 도움을 줘서 기다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달봉이의 속도를 늦춘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게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시아와 아빠 용범 씨. 그런데 개가 또 있다. 아이고, 웰시코기까지? 신기해요. 야, 이 소형견도 아니고 애 있는 집에 뭔 개들이 이렇게 많대요. 저희 강아지로는 대가족이에요. 태아는 강아지 몇 마리 키워요? 3마리. 공자는 대부분 봉순이나. 봉자, 달봉이, 봉순이. 키는 제일 작지만 이 집의 첫째라는 봉자와 가장 우월한 덩치를 자랑하는 달봉이, 그리고 생긴 것과 달리 순둥순둥하다는 막내 봉순이, 봉자 돌림이네. 거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자매까지. 이야, 진짜 대가족이다, 대가족. 안녕.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 이제 태어난 지 18개월밖에 안 된 수아 역시 큰 개들을 무서워하기는커녕 먼저 다가가 안고 만지고 그냥 스스럼이 없는데
아니 어른들도 무서워서 못 다가가는데. 이댁 역시 시아가 태어남과 동시에 혹시 대형견인 반려견이 아이한테 위험하진 않을까 무척이나 염려스러웠지만 빵빠 비켜주세요. 응급실에 나갑니다. 응급실 갑니다. 응급실. 웬걸 달봉이 연석은 시아가 아무리 귀찮게 해도 성 한 번 낸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시야 내려오기. 아이고 힘들어. 자. 아우 허리야 아우 허리야. 놀자고 들러붙는 아이들 등살에 개들이 힘들어할까 그게 걱정이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걸까? 달봉아, 수아야. 수아는 되게 아기야. 아기라서 달봉이가 보호해줘야 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 이거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시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아이와 반려견이 가족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했던 부분은 아이가 태어난 뒤 24시간 곁에서 지켜보며 반려견에게 아이는 보호하고 사랑해줘야 할 존재임을 인지시켰다는데 그 덕분일까 지금까지는 뭐 작은 사고 한 번 없었지만 그래도 방심은금을 여전히 지키는 원칙이 있다고. 어떤 원칙이에요? 이 아이와 강아지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아이에서 눈을 떼면 안 되겠구나. 어허, 절대 아이와 개들만 따로 두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달봉아 맘마. 행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은 미리 차단했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반려견과 아이들은 가족이 됐다고. 손바닥 달봉이 먹게 해주자. 달봉아. 고마워. 이제 시아와 수아에게 달봉이는 덩치 크고 무서운 개가 아니라 맛있는 걸 나눠주고 챙겨주고픈 친구가 된 건데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엄마 혜진 씨는 아이가 성장했다고 믿는다. 새로운 가족이 될 아기를 무턱대고 데리고 들어가기보다는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이슬 씨를 보고 흥분할 코카 사남매부터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것. 제가 떨려요. 아기는 잠시 남편한테 맡긴 채 먼저 집으로 들어가는 이슬 씨. 아유 그런 이슬 씨를 보자마자 녀석들 아주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아유. 약간 문자로 막 뛰어. 일로 와. 잘 있었어? 3주 만에 재회에 격하게 환영 인사를 건네는 녀석들. 자, 만약 이 순간 이슬 씨 품에 아기가 있었다면 달려드는 반려견 때문에 아기가 놀라 우는 건 물론 그런 반려견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코카 사남매는 아기한테 반감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물건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장난감은 놀 때만 꺼내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금부터 이전 아기가 들어올 거예요. 엄마는 아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면 안 돼요. 네네. 그냥 아빠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그 엄마한테 아이를 이렇게 안겨줄 거예요. 자, 이제 다비가 들어올 차례. 근데 아빠 서리 씨가 아기를 안고 현관으로 들어서자 연석들도 잔뜩 흥분해서 날뛰기 시작한다. 이거 괜찮을까? 걱정되네. 긴장 속에 집에 첫 발을 들이는 아기. 이 순간 다가오는 반려견들을 일부러 피하거나 막으면 더 흥분하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기다려줘야 한다고. 그러자 서서히 진정이 되는지 잠잠해지는 녀석들. 자, 이제 천천히 이슬 씨 곁으로 다가가 보는데 진정할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아기를 무턱대고 엄마한테 건네는 게 아니라 반려견이 흥분을 가라앉히면 그때 엄마한테 건네줘야 아기도 반려견도 놀라지 않고 첫 대면을 잘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쉽지가 않다. 내려가. 낯선 아기의 등장에 반려견들이 다시 흥분하면 거리를 더 진정시킨 뒤 이제 코카애들이 와서 이제 냄새 맡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돼요. 반려견이 스스로 다가와 아기의 냄새를 맡을 때 요때? 그렇지. 칭찬과 간식으로 보상을 해주면 아이를 불청객이나 경쟁자가 아닌 함께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친구로 받아들일 거라는데 이거 동물농장 아니면 어디서 보겠어요? 그렇게 조심스러운 첫 대면 후 아기 근처로 다가와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코카 사남매. 진짜 소름 돋을 정도예요. 이런 모습을 전 상상하진 않았거든요. 산만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너무 얌전히 있으니까 좋은데요. 그죠? 되게 겁에 질려 계셨잖아요. 진짜 그렇죠. 도움되네요. 기분 좋은 첫 만남이 계속 이어지려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그 코카애들이요 갑작스러운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이지 않는 훈련을 할 거예요. 아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잡아도 너 놀라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익숙해지게끔 훈련을 하는 거죠.
딸 다비가 커가면서 반려견과의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아이의 갑작스런 터치에도 반려견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편해 보인다. 이에 몸 곳곳을 마사지해주며 자극을 좋은 기억으로 심어주면 아이의 갑작스런 터치에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테고 아기와 반려견 사이의 갈등도 줄어들 거라고. 큰 도움 되네요. 이제 어떻게 걱정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지금은 많이 안심되고 좀 행복에 더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반려견과 우리 아기가 같이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지금. 그렇죠. 잘만 열심히 훈련하면 계속 노력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잘할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왜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첫 대면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 만큼 지금처럼 노력한다면 제 아무리 천방지축인 코카사남매도 딸 다비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이와 반려동물이 깨를 뽑고 있다는 또 다른 가족을 만났는데요. 근데 또 다들 어디 간 거죠? 소개할 사람이 많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인사드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정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정뚜뚜입니다. 애칭이에요, 애칭. 아 뚜뚜요? 네. 오. 아 그럼 4인 가족인 거예요 지금?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아, 끝이 아니에요? 에? 식구가 더 있어요? 어디 보자. 어머, 아기가 또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아, 포동포동 너무 귀여워. 몇 개월이에요? 11개월 둥둥이입니다. 동생이? 아니 그럼 도합 5 식구? 저희 또 막내가 또 있습니다. 아 막내가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어디지? 아하, 어쩐지. 뱃속에 또 있습니다. 넷째. 넷째? 저희 부부 빼고 네. 1남 3녀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예.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거 오늘 가족 소개하다가 날 새겠는데요? 대체 누가 또 있다는 건지 궁금하던 그때 아이 깜짝. 어머 대박. 얘는 누구예요? 와우. 이 늘씬한 기럭지에 오 넘치는 사교성. 연속 순둥순둥하니 성격 좋네요. 되게 순하네요. 덩치만 크지 엄청 순해요. 아 그래요? 시루입니다. 시루. 아, 그 시루떡의 시루? 이름 찰떡이네요. 아니 그나저나 요즘은 아이 하나도 키우기 버겁다는 분들 많던데 무려 4남매의 시루까지? 진짜 대단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대식구가 된 거예요? 4년 전 동물보호소에 있던 시루를 가족으로 맞이했다는 부부. 당시 3살이었던 둘째 이래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며 남매처럼 자랐다는데요. 순둥순둥한 시루의 성격 때문인지 평소 동물을 무서워했던 이래도 시루에게만큼은 오픈마인드. 둘도 없는 베프가 됐대요. 엎드려. 일어서. 그렇지. 하이파이브. 이야, 그러고 보니 시루 연속 덩치와 다르게 귀여운 구석이 있네요. 말귀도 척척 알아듣고 행동은 또 어찌나 빠릿빠릿한지. 이런 시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가족들에겐 크나큰 활력소랍니다. 그런 시루가 간식보다 더 좋아하는 게 바로 요 콩이랍니다. 그런데 그때 눈앞에서 시루의 공을 낚아채는 셋째 둥둥이. 근데 어라? 시루 연속 멀뚱멀뚱 쳐다만 보네요. 아니 보통 이럴 때는 좀 승부욕 있고 소유욕 있어서 막 으렁대고 뺏으려고 하지 않나요? 게다가 어머 둥둥이 앞으로 공을 툭 던져주기까지 합니다. 지금 애기한테 굴려달라는 거예요? 네. 세상에 시루 연속 아기랑 놀아주는 모습이 완전 베테랑인데요. 아기가 태어난 지 뭐 100일도 안 됐는데 아기 누워있는 침대에 가가지고 아기 발 밑에다가 툭. 사실 둥둥이가 태어나면서 혹시 시루가 둥둥이를 질투라도 하면 어쩌나 생각했는데 웬걸요. 마치 막내 동생 대하듯 자기가 제일 아끼는 장난감들을 가져다 놓더랍니다. 시루의 배려 속에 둥둥이와 시루의 관계는 지금까지 순항 중. 아니 근데 윤석 왜 이렇게 둥둥이를 많이 쳐다보는 걸까요? 응? 설마 요 주먹밥이 먹고 싶어 그러는 걸까요? 저 애절한 눈빛하며 어머머 얘 침 어떡해. 여기 있는 것만 앞에서 먹고요. 여기 떨어지거나 여기 밑에 건 다 얘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재료로는 이유식을 못 만들어. 아 그러니까
둥둥이 이유식이 탐이 나도 밥상 위나 둥둥이 손에 있는 음식은 절대 넘보질 않는답니다. 대신 저렇게 둥둥이가 먹다가 바닥에 흘리는 것만 입에 넣는다는데요. 이거 웬만한 인내심으론 어려운 일인데. 시루 연석 너무 기특하다. 교육을 좀 시키신 거죠? 그냥 먹을 때 입 올리면 상의는 안 돼 이 정도만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건 뺏어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이야 똑똑해. 가족들이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질 않는다는 시루. 하지만 시루 먹지만 안 돼. 암만 그래도 가족들이 안 볼 땐 다르겠죠. 눈앞에 주먹밥이 저렇게 떡하니 있고 말리는 사람도 없고 시루 연석도 좀 고민이 되는 눈치죠.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릇에 절대로 입을 대지 않습니다.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모습에 둥둥이도 박수를 쳐주네요. 어린아이 셋과 활동성 좋은 대형견이 함께 한 공간에서 지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교육을 통해 시루에게 허용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가르쳤답니다. 그건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라는데요. 아이와 대형견이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양보와 배려, 절제가 필요하다는 걸 서로에게 가르쳐준 거죠. 사실 좀 진통 중에도 시루와의 산책 약속만큼은 꼭 지켰다니 그런 신뢰가 화목한 가족의 밑거름이 된 거겠죠. 기다리는 거예요? 네, 엄마. 아이들도 시루도 집안에서 해소하지 못한 에너지를 팍팍 날려버리기 위해 다 같이 동네 한 바퀴를 돌던 그때 준서가 가던 길을 멈추고 갑자기 뒷걸음질을 칩니다. 뭐 하는 거야, 준서야? 제가 없으면 시루가 찾아요. 아, 숨바꼭질하는 거? 아니 그러고 보니까 준서가 사라진 걸 눈치챈 시루가 지금 준서 찾는 거예요? 네. 아이고 두리번 준서 찾느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네요. 찾았다. 찾았다. 결국 찾아내고야 맙니다. 진짜 아이들을 지켜줘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지 누구 하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먼저 찾아 나선다는 시루. 이렇게 든든한 보디가드가 또 어디 있을까요? 처음엔 둘째 이래의 곁을, 지금은 셋째 이서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시루. 아마 곧 태어날 아기도 따뜻하게 맞아주겠죠. 시루와 새 아이가 함께 지내온 지난 4년.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뭐였을까요? 아기가 기어다니는 순간 막 잡고 꼬리도 잡아당기고 그러면 보통 너무 아프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럴 때 엄마가 다 막아줄 거야. 엄마가 나 아프지 않게 도와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잘하는 것 같아요. 늘 주시하고 아이들에게도 계속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시루도 마찬가지. 노력을 통해 믿음을 쌓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이어가는 길. 그게 시루와 아이들이 함께한 행복의 비결이랍니다. 아이와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평범하고도 행복한 일상. 그건 사실 숱한 노력과 시행착오가 필요한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그 선택을 한 건 가족이기 때문이겠죠.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이 어느 순간 친구가 진짜 가족이 되어 있을 나의 아이와 반려동물. 이들의 더 멋진 성장을 원하며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들도 함께 힘내자고요.